네, 여러분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덧셈 정리 할 건데요. 교과서 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우선은 59페이지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6가지 공식이 나와 있고요. 이 공식은 그냥 알아야 됩니다. 네, 뭐 증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던 그냥 암기를 하던 그냥 알아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누가 이걸 물어봤다.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네, 그냥 외워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명을 할 건데 증명하는 거랑 얘를 받아들이는 거랑 뭐 그렇게 관련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덧셈 정리 뭐 이런 말을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인 75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5도 플러스 30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75도를 30도 더하기 45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알파가 30도, 베타가 45도니까 이렇게 뭔가 나는 이 사인을 전개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편의상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알고 있잖아요. 30도, 45도니까. 그래서 사인 75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장점이 있는 식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공식이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게 이거예요. 네, 원래는 공식이 더 많았어요. 네, 공식이 지금 몇 개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잘 졸업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몰라요. 얘 모릅니다. 사인 75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사인 75도요? 삼각형 그려야죠. 어떻게 그리죠? 75도인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질문, 75도짜리 삼각형 그걸 어떻게 그리죠? 그냥 한 각이 75도인 걸 딱 그려요. 예? 75도를 그럼 구하려면 제가 딱 얘기했는데 가라지 안 되겠다. 75도, 65도, 40도, 45도 그린 그걸 딱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수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아니다.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인데 75도가 포함된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죠. 어떻게 만들죠? 한 각은 그냥 75도 보면 됐어. 하고 75도. 네. 90도. 여러분 이건 알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죠? 그거요? 예. 한 각을 30도로 놔요. 직각삼각형에서. 아, 그거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 뭐 직각 사각형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직각 사각형이요? 네. 아, 직사각형. 우리가 얘를 만들 때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자르죠. 맞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죠. 예. 60, 60, 60을 딱 정확히 수직 이등분해서 얘를 만들잖아요. 네. 얘를 잘 보면은 75도가 보입니다. 아, 저거 60도, 30도로 갈라요. 정신병 있는 애 같은데. 65도가 아니고 45도로 가는 거. 여러분 이 길이랑 똑같은 애를 네. 여기다 만들어 보죠. 어떻게 돼요? 얘가 뭐가 되죠? 15도. 그럼 쟤는 몇 도가 돼요? 75. 그럼 사인 구할 수 있죠? 네. 코사인도 되죠? 네. 15도 사인 코사인도 되죠? 와. 탄젠트도 다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띵. 얘를 한 번 더 하면은 몇 도? 7.5. 7.5도. 예. 90도 빼기 7.5도.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한 번 봤던 그림이죠? 안 봤어요, 중학교 때? 너 중학교 안 왔잖아. 자, 그래서 출신 중학교로 물어보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여담이었고, 네, 공식을 이제 증명할 거예요. 증명. 우선은 이상한 방식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이상한 방식. 그 원점 반지름 1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네, 네, 단위원이죠. 이렇게 직선을 두 개 긋고 반직선을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죠. 네. 네, 얘는 몇 컴마 몇?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코사인 컴마 사인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일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작년에 기하 배웠어요. 기하. 기하에서 어떠한 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를 선택하면 기하에서 내적. 네, 내적이 제일 중요하죠. 내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보여요? 얘가 점이면서 뭘로 보여요? 이런 벡터로 보이죠. 얘도 점이면서 이런 벡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적식을 그냥 적습니다. 내적 어떻게 구하죠? 네, 크기 코사인 세타죠. 얘네 크기가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 일자리로 잡았으니까 1이죠. 얘는 1이고요. 세타는 뭐죠? 그렇죠. 지금 베타를 크게 그렸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되잖아요. 얘가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네, 지금 좌표가 성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같은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애가 나옵니다. 좀 지우고 쓰죠.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공식 중에 하나를 증명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뭐 내적을 잘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뭐였죠? 네? 내부에 적이 있다. 거의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건가? 진짜. 자, 베타랑 알파랑 위치를 바꿔볼까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보가 바뀌어요. 네? 변하는 게 전혀 없는데요? 없죠? 네. 똑같네? 그럼 쟤랑 비슷한 거 하나 보겠죠? 네. 왜 같을까요? 네, 우함수니까.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빼기 세타 같다는 식이죠.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함수임을 알 수는 있어요. 아무튼 얘를 받아들이면 저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한다? 얘를 가지고 유도하는 겁니다. 베타에다가 빼기 베타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이 식이 나오겠죠. 코사인을 여러분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어야죠. 2분의 파이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식 2개를 또 유도하고요. 탄젠트는 실제로 어떻게 구한다? 9에 놨으니까 실제로 나눠서 구합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탄젠트 식은 탄젠트만 가지고 표현이 돼 있죠. 의도적으로 탄젠트가 나오도록 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덧셈 정리 다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증명을 해보셔야 되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얘가 좀 그렇죠? 교과서에 얘도 해볼까요? 자, 공식을 외우는 방법?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뭐 전개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편의상. 그러면은 삼각 함수가 어떻게 나와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식으로 나오고요. 각도가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순서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아래 거는 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각도는 알파, 베타 순서로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은 좀 다른데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이 나오죠. 각도는 알파, 베타가 똑같이 나오고요. 차이점은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랑 식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탄젠트는 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탄젠트는 이제 위에 플러스가 있으면 한 2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2개를 곱해주면 되고요. 이래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네. 알파 빼기 베타인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빼주면 되고 아래는 1 곱한 거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좀 바뀌는 게 있죠.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선은 첫 번째 증명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교과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대로. 교과서에서 하는 증명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요. 얘랑 거의 똑같은데요. 사실 기하 시간에 우리가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걸 사실 증명을 하죠. 너랑 같다를 증명하는데, 사실 이거 증명할 때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증명이 되게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기하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상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죠. 교과서에 보면. 작년 교과서에서 보면. 자,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코사인 법칙 알아요? 네. 여기 아래 뭐가 와?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맞아요? 2 곱하기 크기잖아요. 자, 위엔 뭐가 와요? 자,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거 맞아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뭐가 오죠? 이 길이 제곱만 쓰면 돼요? 얘만 쓰면 돼요? 이 공식이 맞나? 기억이 안 나?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맞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맞아?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전개를 해보죠. 얘는 2고 얘 정관 뭐 나오죠? 2에다가 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입니다. 2 나오고요. 빼기 얘 전개한 거. 2 코코 네. 얘는요? 또 2 사인 사인 나오죠. 얘를 2로 나누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부호가 바뀌고 약분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사실 뭐였어요? 베타 빼기 알파 또는 알파 빼기 베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왔네요. 네, 뭐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를 증명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본다고요. 시간을 10분 드릴 테니까 지금 해봅시다. 시작.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증명했으니까 걔를 가지고 5개를 다 유도해 봅니다. 지금.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시간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질문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네.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황땡땡 학생. 한 줄 더 썼어요? 아예 하나 더 사와. 하나 더 사와야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조심해서. 쇼 앤 프루브. 뭘 해요? 프루브 앤 쇼. 키로 하자. 네, 해보자. 어?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바로 불구덩이로 그냥. 어? 감자? 맛있어요. 지금 아유 얼마 없네. 아니 여러분 다 해봤어? 아니 안 해봤어요. 상태 안 좋나? 한 잔도 빼고. 아 좋습니다. 네. 기본 실력이 있네요. 아, 배고파요? 아침은 요즘 못 먹어. 아 그래요?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는데요. 와 바지는 교복인가? 저 교복이에요. 없어? 넌 뭐야? 넌 바지 뭐야? 저요? 어 저도 교복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교복 없어요? 네? 어? 교복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에? 아니 저 풀면서 얘기해야지 지금. 아 저요? 지금 두 개로 풀어야지 지금 뇌 반으로 쪼개서.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60, 45 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그만. 아니 저걸 증명해 보시라고 지금. 아 지금 증명을 하라고. 증명해 보셔야지 한 번은. 한번 해보셔야지. 예. 또 수준술로 연세 가지기 때문에. 수리논술 연세대요? 혹시 몇 년 계획? 네? 몇 년 계획? 1년 계획입니다. 한 70년? 아니 뭐 70년 계획이면 뭐 할 말 없고. 허황된 꿈을 꾸냐고. 아, 허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거 올린 거 봤어요? 저거? 그 구글 그거 눌러 봤어? 네. 봤는데 뭐 이상한 설문조사 뭐 이상하다. 설문조사 나와? 그거 애들 바이러스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누르.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들어가지 말래요. 아 진짜요? 그냥 안 들어가는데. 그거 눌러봐. 그 동영상 링크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계속 털리는 거 아니 네. 맞네. 예. 아무튼 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예. 불법 도메인을 가져가지고. 예. 아 진짜요? 네,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네. 네. 공식을 알았다고 치고 하겠습니다. 이 백오도 이제 백오도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60 플러스 40. 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게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칠판으로 쓰는 이 속도의 한 3, 4배로 계산이 다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산. 그럼 얘는 어떻게 보여요? 네, 뭐 30 플러스 45로 하던 45 플러스 30으로 하던 그럼 코사인 30, 코사인 45 빼기 사인 30, 사인 45 하면 되죠? 네. 탄젠트 15는 어떻게 보이죠? 60 마이너스 40.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누구야? 60 마이너스 30 45? 뭐 그것도 네, 뭐 그것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잘 해보세요. 네. 공식 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 아래 예제가 있죠? 사인 베타군요. 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코사인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됐고 자, 얘가 중요합니다. 자, 사인이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은 얼마가 되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줘야 되죠, 처음엔. 네. 지금은 정보가 없으니까 부호가 없는 거예요. 부호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체크해줘야 되고요. 코사인 베타는 이렇게 우선 두 개가 나오겠죠.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요. 네, 4가지죠. 실제로 계산하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어디에 있다? 2분의 8. 네, 1, 4분면에 있죠. 부호가 다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를 선택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각도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사분면에 있어서 이 삼각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넘어가죠. 61페이지 위에.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요즘 교과서의 트렌드입니다. 이거가 사실 다 공식이에요.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식을 나열하면 공식이 막 10개, 20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학부모들이? 교과서 어렵네. 공식이 많네. 그래서 교과서가 어떻게 된다?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공식이었던 걸 문제로 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개념을 줄이는 거야? 개념이 많으면 외워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자, 이런 겁니다. 자, 사인 2알파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아니까 베타에 알파를 대입하면 사인 2알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 그냥 알아야 됩니다. 자, 얘를 뭐라고 그러냐? 배각 공식. 곱하기 2잖아요. 각도가 2배가 됐잖아요. 얘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너는 2알파인데 여기에는 알파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식을 오른쪽으로 보면 각도가 절반 줄어들었잖아요. 자, 반대로 보면 어때요? 각이 2배로 커졌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 때가 유리하고 어느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 때 유리합니다. 왼쪽으로 갈 때 유리할 때가 언제 있죠? 예습한 친구들? 적분할 때 편해집니다. 적분할 때 오른쪽 식을 왼쪽으로 바꾸면 쉬워지죠. 왜? 오른쪽 식은 함수 2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얘는 함수 하나죠.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적분하기가 얘를 한 번에 적분하기보다 훨씬 쉬운 거죠. 그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탄젠트 2알파. 왜 탄젠트가 나왔지? 이거 순서로 보면 코사인 하죠. 코사인. 근데 우선 탄젠트부터 해봅시다.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코사인 2알파도 해보죠. 자, 베타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죠. 베타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게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식을 몇 개를 더? 2개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코사인으로만 정리한, 하나는 사인으로만 정리한 그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죠. 얘가 맞는 소리인데 이렇게 써도 되죠? 윗식은 어떻게 보이고 아래식은 어떻게 보여요? 응? 뭔 소리지? 식이 똑같은데? 윗식은 어떻게 보이고 아래식은 자, 다시 아래식은 어떻게 보여요? 맞는데 아래식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이런 게 보여야죠. 이런 거 보여? 아래식은 이런 게 보여? 네. 이거잖아. 아래식은 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라는 소리잖아요. 얘는 얘가 x좌표가 y좌표라는 소리죠. 단위 원에서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알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얘를 아래 걸 뭐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축하면 나오겠지.
4분의 파인가? 자, 그럼 RSC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나요? 사인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얘까지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아래 나오네? 이거 봐봐. 문제 3번 또 나오잖아, 이거. 장난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문제 3번 나오죠? 자, 아래 건 언제 쓸까요? 이 두 개는? 저거요? 네. 저 미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식을 잘 보면 어때요? 각도가 알파에 대한 1차식이죠. 얘는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물론 알파의 제곱에 대한 식은 아니지만 제곱이죠? 얘도 제곱이죠? 얘 제곱이에요. 말 뜻이 뭐예요? 제곱식을 1차식 비스무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1차식 비스무리한 걸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언제 한번 사용이 되느냐? 코사인 제곱을 적분할 때. 사인 제곱을 적분할 때 쓰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사인이 알파다. 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2알파 더하기 알파를 하면 되잖아요. 사인 2알파를 지금 구해놨잖아요. 그럼 할 수 있겠네? 얘도 다 되겠죠? 근데 식 정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깔끔 스무디하게.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뭔가 사인만으로 표현되면 좋겠죠. 코사인이니까 뭔가 식을 정리했을 때 코사인으로만 표현됐으면 좋겠고 탄젠트니까 탄젠트로만 표현됐으면 좋겠죠. 걔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해보시면 어떻다? 이런 게 옛날 논술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옛날에 이런 거 다 외웠었어요. 네. 시간 나면 해보세요. 네. 4알파 이런 거 해보지 말고 3알파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그냥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식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4번 의사소통을 하래요. 자,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보니까 학생이 2명 나와 있습니다. 수연 학생의 방법이 있고 재현 학생의 방법이 있어요. 자, 수연 학생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자. 얘를 어떻게?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재현 학생은 뭐예요? 얘를 어떻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보여요? 2알파 이렇게 전개해서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이 백악 공식으로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얘는 몇 도야?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질문이 똑같죠? 그렇죠. 이거 몇 도예요? 사인 120도 언제 배웠어요? 중3 때 배우죠. 어떻게 120도 어떻게 만들어? 파이 마이너스 아니, 중학교라니까. 중학교? 10도의 여가. 아니,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120도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이렇게 하면 120 되잖아. 이렇게 하면 120. 맞아요? 이거 여각이라는 거 맞나? 예, 뭐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직각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조금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쉽나 보네. 아무튼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다 배웠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대칭성은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자, 뒷장 62페이지 가서 갑자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예각. 뭔 소린가? 예각. 자, 직선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만나는 케이스가 3개가 있어? 네?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죠. 일치하는 경우는 뭐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만나는 경우. 만나는 경우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만나잖아요. 일치하면 교점이 몇 개예요? 네, 매우 많죠. 그럼 교점이 하나 있는 게 있고 교점이 무한개 있는 경우 있죠. 다른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아, 두 가지밖에 없네. 근데 얘는 각도를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180도.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아니, 왜 0도라고 안 하는 거야? 180도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맞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큰 값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벡터 배울 때도 나오죠. 기하 벡터 배울 때도 나오죠. 예. 자, 각도가 몇 개 보여요? 4개. 4개 보여줘. 4개 보이죠. 근데 같은 게 몇 개씩? 2개. 그러면 뭐만 체크하면 돼?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고. 작거나 같은 거 하면 되죠. 같은 건 뭐죠? 90도일 때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알파라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두 직선이 있네요. 이렇게 해봅시다. 플러스 1인가요? 네. 뭔가 교점이 생기나 봐요. 알파를 구해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될 게 탄젠트 공식인데 2는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는 탄젠트입니다. 이 알파라고 하면 되겠다. 우선은 이렇게 쓰죠. 자,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죠. 탄젠트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 플러스 1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두 개의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이 점이 어디에 오게? 원점에 오게 세팅할 수 있죠. 원점에. 그래도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봐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만드는 애를 이렇게 알파라고 해보죠. 2라는 기울기를 만든 각도를 베타라고 해보죠. 그러면 사이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가 되잖아요. 네. 얘가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탄젠트 알파는 얼마? 탄젠트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두 개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사이각 얘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탄젠트를 구해볼 만하다는 거죠. 왜요? 아니 이 공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탄젠트랑 탄젠트를 알면 탄젠트를 알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뭐가 나와? 1이에요? 5분의 2인가? 3분의 5. 1이야? 그래서 각도가 몇 도? 45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1, 4분의 각 중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알았죠? 근데 이 그림을 물을 때 어떠한 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네, 절대값 씌우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가 세타죠? 너는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네. 네,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무슨 관계가 있죠? 부호가 반대죠. 네, 정확히 부호는 반대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계산할 때 계산하고 막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별게 없죠. 뜬금없이 얘가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절묘한 문제인 거죠. 탄젠트 값이 특수각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구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실제 현상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네. 그냥 뭐 탄젠트 값을 구하여라 뭐 이 정도로 끝나긴 하는데 아무튼 스페셜한 그러니까 특수한 문제입니다.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62페이지 아래에 수학 역량 기록이 있죠. 가끔 교과서를 보면 그림을 사용해서 삼각함수 공식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심심하실 때 브레인 스토밍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실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극한 들어갈 텐데 그냥 쭉쭉쭉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공식을 외우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우선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예요. 얘가 잘 돼야 뒤쪽에 있는 응용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